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이 소부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서면서 소부장주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 좀 라이벌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투자가 참 부담이었었는데요. 기사 보니까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 3년 만기 이 3호 사채를 상환을 하지 못해서 이제 반도체 굴기 현실화가 좀 중국에선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좀 어쨌든 좋은 뉴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주들 다시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익 IPS, 테스나 유진테크는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굴기라고 불렀던 부분 또는 이제 대만 쪽의 TSMC 여러 가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을 대대적으로 수십조, 수백조 원씩 들여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상황이죠. 네. 실제로는 실패에 가깝고 향후에도 실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 한 10년 내를 이제 바라보면서 최근에 뭐 대대적으로 장비를 수조 원짜리 장비를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소부장 쪽은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상에 필요한 어떤 화학 제품들 또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급하게 수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제 탄소 쪽인데 탄소 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익 IPS, 테스나 유인테크뿐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종목군들 동시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검사 장비 그리고 화학 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설비 쪽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 좋지 않습니까? 네, 시장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아마 소외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점일까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수가 상승한다면 반도체 섹터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점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부장 안에서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 종목이 좀 매력 있어요? 원픽 골라볼 수 있을까요? 굳이 하나를 꼽는다라면은 테스를 좀 테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장에 주목받고 수급이 가장 몰리는 종목 테스. 네, 알겠습니다. 테스를 딱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서요. 계속 이 반도체 좋은 이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밤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한 번 이 백신 개발 임박했다라는 호재를 물어다 주면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껑충 뛰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오늘 정유주 가운데서 S-오일의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상반기 적자만 1조 원가량을 보였었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실적 개선 좋아질 거다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자, 일단 잠재된 수요가 폭발할 만한 시점이죠. 이제 한 가지 제가 코멘트를 드린다면 그 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하면 사람들이 내가 감염되면 병원에 실려가는 것 아닌가, 네. 또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는데 지난 주말간에 이제 뭐 나왔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감염돼도 이제 그냥 뭐 사실상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뭐 공원에 나가 계신 분들,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번화가에서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많이 팽배했다라는 게 저는 아직 좀 놀랐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비춰보았을 때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일단 어떤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 또는 이제 어떤 그런 자동차에 어떤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뭐 상황이고. 정유 비중 낮추고 석유화학 확대라는 부분들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제가 일전에도 동일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판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2차 전지 또는 더 나아가 전기차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 주목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뭐 네. LG화학과의 소송
또 판결이 좀 미뤄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떨까요? 사실 의미 없죠. 의미 없다? 상당히 네.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하고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갈등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갈등이 아니라 어떤 네. 양사 간의 어떤 인력 수급의 어떤 문제였던 부분들인지라 실질적으로 특허와도 관련성이 딱히는 없고요. 법적 소송을 오랜 시간 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쟁을 해결할 만한 어떤 팩트라든지 명분이 부재하다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들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두산그룹의 이 구조조정의 핵심 두산인프라코어 과연 누구 품에 안기게 될까요?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본입 차리 24일인 오늘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매각 대금으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크게는 1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이번 매각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의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인수 기업에게 관련된 채무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게 두산그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이번 본입찰 흥행하냐 마냐 갈릴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게 이제 인수할 것이라고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다시 네. 횡보를 보여주면서 또 며칠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앞서 잠시 방송 출연 전에 보니까 다시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인데 일단 이런 흐름들 자체는 결과적으로 성사가 될 것이라고 봐야겠죠. 두산 전체 그룹을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영상에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조 원이라고 얘기하고 앞서도 이제 두산 어떤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회사, 자회사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구책을 내놓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상대 측, 즉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 중국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뭐 두산 측에서 이제 감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겠지만은 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인수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다. 네. 어쨌든 성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백화점주, 면세점주들이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도 4분기 기대해보자라는 이 리포트가 오늘 나와줬는데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주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3월 코로나 타격 심하게 왔을 때 그때는 백화점주들이 30% 넘게 뚝 떨어졌지만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는 거였거든요. 이 백화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최근에 뉴스를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기사가 또 이제 명품, 네. 명품의 매출액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나오죠.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다소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소비에 있어서 소액 소비가 차도 줄어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셨나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기백만 원짜리 다양한 명품들을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폭이 매우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어디 여행 같은 거 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 못 가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덜 올 수밖에 없는 곳을 찾게 마련이더라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 마트보다는 백화점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비층의 어떤 구분이 지어지면서 백화점이 앞서 말씀하신 큰 폭의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네. 실질적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좀 갖게끔 해주는 게 아닌가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축됐던 소비가 좀 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백화점 명품 사려면 1시간씩 줄 서야 된다. 이런 그렇더라고요. 기사들도 나와주더라고요. 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LG와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가 올라와 있고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안 보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스페코, 대주전자 재료, 랩 지노믹스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LG화학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할에 대한 어떤 약간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 다소 그러니까 배제를 하시고 좀 보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고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꼽아본다라면 현재로서는 LG화학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 좋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테스 두 네. 종목이 있는데 일단 테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주가지수 지금 현재 2,607포인트였나요? 실질적으로 그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 가격을 도달할 때 오버슈팅에 충분히 가능한 업종은 반도체 말고는 사실 생각이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아까 원픽으로 꼽아주셨던 테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